나는 그날 밤 다시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20년 전 교실 구석에서 나를 조롱하던 그 얼굴들이 오늘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쾌감보다 더 깊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지은아, 우리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정말 미안해. 그땐 우리가 어렸어. 지금은 달라. 그러니까 나 다 잃었어, 제발. 다시 기회 한 번만 줘. 머리 위로 생수병을 뒤집어 쓰고도 웃었던 나를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웃고 있는 건 나였죠. 나는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무릎을 꿇는 게 사과는 아니야. 진짜 사과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는 거야. 순간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이제야 내 안의 상처와 마주할 시간이 온 거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 63빌딩 스카이라운지. 유리창 너머로 한강 물결과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던 그 밤, 나는 숨을 깊게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20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솔직히 발걸음이 이곳까지 닿기까지 수십 번은 망설였습니다. 초대장을 받았을 때도 한참을 고민했죠.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해. 지난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면. 내 이름은 한지은 38세. 출판사에서 소박하게 일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평범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 평범함 속에 남모를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었던 학창시절. 나는 친구들에게 쉽게 어울리지 못했고 몇몇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특히 세 사람 박수진, 윤혜린, 최미나. 그들 셋은 마치 한 팀이라도 된 듯 나를 조롱했고 그 기억은 오래도록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죠. 스카이라운지 안은 화려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불빛, 잔잔히 흐르는 재즈 선율,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드는 동창들의 모습. 모두 세련된 옷차림에 명함을 주고받으며 성공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은 너무도 소박했습니다. 베이지색 가디건, 오래 쓴 가죽 가방. 내가 앉아있는 창가 자리는 화려한 무리 속에서 외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정말 너 맞지?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나영이 서 있었죠. 학창시절 유일하게 나를 감싸주었던 단 한 명의 친구.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은 그녀였습니다. 나영아, 오랜만이야. 그러게 어떻게 지냈어? 얼굴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 순간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낯익은 웃음소리. 그리고 곧장 내 앞에 다가온 얼굴들. 어머, 이게 누구야? 지은 아니야? 세상에, 진짜 왔네. 난 절대 안 올 줄 알았는데. 와, 용기 대단하다. 잠깐 사진 좀 찍어야겠다. 왕따 지은 동창회 등장. 이거 완전 하시슈네. 그들의 말투는 여전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그 안의 오만함과 비웃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오랜만이네. 그래,
정말 반갑다. 근데 지은아, 여기가 어딘 줄은 알고 온 거야? 여의도 63빌딩 스카이라운지야. 예약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어마어마하지. 맞아, 우리도 남편들 덕에 겨우 왔잖아. 혹시 부담되면 그냥 근처 커피숍으로 옮길까? 솔직히 말해, 그 가방. 아직도 쓰는 거야? 와, 대단하다. 유물이다, 유물.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욱하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꾹 눌렀습니다. 예전처럼 눈물 흘리며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때 옆에 있던 나영이 날 대신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너희들 말 좀 심하다. 그냥 반가워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아니, 우린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 그래, 동창 모임이잖아. 서로 근황 묻는 게 당연하지. 맞아.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요즘 뭐 하고 살아?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 소박하게. 출판사? 요즘 그런데 힘들지 않니? 우리 남편은 대기업 임원인데. 와, 세상 다르다. 그러게 난 재혼했어. 변호사랑 인생은 역시 선택이야. 우리 남편은 해외 출장만 다녀. 사진 볼래? 하와이에서 찍은 거야. 그들의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다시 내게 향했습니다. 근데 지은아, 남편은 뭐 해? 왜 같이 안 왔어? 설마 없어서 못 온 건 아니겠지? 맞아. 요즘은 다 커플로 오잖아. 너만 혼자네. 혹시 이혼했어? 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결혼했어. 남편은 일이 있어서 못 왔어. 무슨 일인데? 요즘은 남편 직업이 곧 아내의 자존심이잖아. 그래, 우린 다 얘기했는데 너만 숨기는 거 아니야? 혹시 말하기 창피해서 그런 거야? 백수라든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20년 전 교실 한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던 나를 둘러싸던 웃음소리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괜찮아, 지은아. 이번엔 도망치지 마.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도시의 수많은 빛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또 다른 반전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그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얼굴들. 세월은 흘렀지만 그들의 눈빛과 말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깔보며 우월감을 확인하던 그 시절 그대로였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너희들 왜 그러니?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말만 하고 있어.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지은이가 결혼했다니. 남편이 누구인지 좀 알고 싶잖아. 그래, 동창끼리 서로 얘기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맞아. 우리는 다 솔직하게 말했잖아. 지은이만 숨기면 서운하지? 세 사람의 시선이 다시 내게 꽂혔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담담하게 대답했죠. 남편은 그냥 회사에 다녀. 평범한 사람. 평범? 지은아. 요즘은 평범하다는 게 제일 애매한 거 알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그것만 말해줘. 혹시 자영업이야? 아, 아니면 백수? 설마. 지금도 혼자 사는 건 아니지? 요즘 이혼한 사람 많다는데. 차가운 말들이 연이어 내게 날아들었습니다. 동창회라기보다 마치 재판정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랐습니다. 내겐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옆에 있던 나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언제까지 똑같이 굴 거야? 20년이 지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니?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농담이잖아. 맞아. 장난 좀 한 걸 가지고. 예전에도 늘 그랬지. 나영아, 괜히 혼자 오버하지 마. 그러게, 우리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지은이가 너무 숨기니까 그렇지. 나는 나영의 팔을 살며시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나영아. 앉아. 나영은 내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다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승리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죠. 그러나 그 순간 스카이라운지 안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바뀌며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곧장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나타나 각 테이블에 고급 메뉴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오늘 이벤트 있나 봐. 우와, 대박이다. 이런 건 처음이네. 인스타에 올려야지. 스카이라운지 프리미엄 코스 제목도 좋네. 사람들의 표정은 들떴지만 내 마음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죠. 곧 이어 소믈리에가 나타나 와인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와인은 프랑스산 샤토 라피트 2010 빈티지입니다. 한 병 가격은 700만 원. 사람들이 놀라움에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오히려 더 들떠 있었습니다. 헐, 이거 진짜 대박인데? 우리 잘 온 것 같아. 그러게 이런 거 보려고 모임 나오지. 우리 남편이 알아도 부러워하겠다.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야지.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물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투명한 물결 속에 반짝이는 조명이 비쳤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모든 걸 뒤집을 신호라는 듯이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곧 시작이야. 조명이 은은하게 번지며 라이브 밴드의 선율이 흐를 때 나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들뜬 표정으로 와인잔을 기울였고 세 사람은 그 속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그들은 늘 무리의 중심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매니저가 직원들과 함께 나타나더니 테이블마다 두꺼운 서류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건 뭐야? 추가 메뉴판인가? 아니면 오늘 행사 설명서? 설마 청구서 아니겠지? 하하, 농담이야. 하지만 그들의 농담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매니저는 서류를 펼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여러분, 오늘 이용하신 프리미엄 코스에 대한 비용 안내입니다. 인당 380만 원, 총 7,600만 원이 청구됩니다. 순간 스카이라운지가 얼어붙었습니다. 잔을 들던 손이 멈췄고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뭐라고요? 380만 원이요? 잠깐만요. 우리 그런 거 신청한 적 없어요. 그냥 모임 예약만 했다고요. 맞아요. 자동 등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창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사기 아니냐고 소리쳤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는 끝내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저희도 내부 지침을 따를 뿐입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만 결제는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순식간에 들뜬 축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얼굴을 붉히고 항의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내게 향했습니다. 지은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먼저 장소 정했다고 들었는데. 맞아.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 그렇지 않니? 우리 다 피해본 거잖아.
솔직히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말은 가시처럼 날아들었습니다. 내 탓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수. 20년 전 교실에서 조용히 있던 나를 탓하며 웃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나영이 놀란 눈으로 날 바라봤고 다른 동창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이 큰 돈을? 봐, 역시 숨기는 게 있었네. 남편 얘기도 그렇고. 뭔가 수상하더라니. 그러게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괜히 허세 부리지 마. 이거 웃기네. 출판사 다닌다더니 알고 보니 숨겨둔 재력가였어? 비웃음이 다시 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오히려 더욱 차분했습니다. 그래, 곧 알게 되겠지. 스카이라운지 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성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외쳤습니다. 강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 순간 동창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정장을 곱게 차려입은 남자가 스카이라운지로 들어왔을 때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발걸음을 지켜보았죠. 그의 등장만으로도 이곳의 분위기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외쳤습니다. 강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 나의 삶과 함께 해온 단 한 사람. 바로 내 남편 강민호였습니다. 지은아, 저분 설마 내 남편이야? 나영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강신그룹 회장님? 설마 그분이? 세 사람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지은아, 진짜야? 우리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아니야. 거짓말일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민호는 내 앞에 다가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일이 좀 길어졌어. 괜찮아. 이제 온 게 어디야?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내 옆자리에 앉더니 내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잠깐만 회장님이라고? 그럼 지은이가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의 남편, 강민호입니다. 오늘 자리에 늦게 합류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의 차분한 인사에 동창들은 한마디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격과 당혹감이 섞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왔던 상처와 굴욕이 마치 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지은아,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 근데 오늘 이 자리는 그럼 혹시 네, 맞습니다. 오늘 동창회를 위해 제가 준비했습니다. 와인도, 음악도, 이 모든 이벤트도 물론 비용은 청구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곧 민호의 목소리는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모욕하고 조롱한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려야겠군요. 그의 시선이 천천히 세 사람을 향했습니다. 수진, 혜린, 미나. 얼마 전까지 나를 향해 웃으며 조롱하던 그들의 얼굴에서 이제는 혈색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요,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진짜예요. 지은아, 내가 말해줘.
우리 그냥 장난친 거잖아, 그렇지? 나는 그들의 떨리는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20년 전 교실에서 울먹이며 고개 숙였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단단히 뿌리 내린 나 자신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난? 너희는 늘 그랬지. 상처 주고도 그저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그 장난이 내겐 지옥 같았어.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차분하게 나는 과거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곧 다른 직원이 태블릿을 가져와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박수진 씨 다니시는 방송국, 저희 그룹의 광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더군요. 윤혜린 씨, 남편분 회사는 우리 건설 계열사 협력업체죠. 그리고 최민아 씨, 최근 투자하신 부동산, 저희 개발 구역과 맞물려 있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식간에 세 사람의 표정은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제발 봐주세요. 그 투자, 제 전 재산이에요, 제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교실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던 나를 둘러싸고 비웃던 웃음소리. 오늘 그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끝이 보이는구나. 스카이라운지의 공기는 숨막히게 정적이었습니다. 민호의 차분한 목소리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20년 전 교실 안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내 편을 가진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강력한 한 사람이 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수진 씨, 지금 다니시는 방송국, 저희 그룹이 매년 약 200억 원 규모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화장품 브랜드 모델 계약으로 수익을 얻고 있죠. 네, 앞으로 그 계약들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붙잡았지만 그마저도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제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제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주세요. 잘못했어요. 진심이에요. 이어 민호의 시선은 혜린을 향했습니다. 윤혜린 씨 남편분 회사가 저희 건설 계열과 협력 관계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올해만 해도 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 업체 선정에는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임직원 가족의 평판도 포함되죠. 특히 중요한 자리에서 보여준 태도는 평가에 반영됩니다. 혜린은 숨이 턱 막힌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명품 시계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발 남편 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땐 정말 그냥. 마지막으로 민호의 시선은 미나에게 향했습니다. 최민아 씨, 최근 투자하신 아파트 단지 알고 계시죠? 그 지역은 저희 그룹의 개발 사업 예정지였습니다. 그런데 네,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는 최소 70% 하락이 예상됩니다. 미나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이 덜컥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그것을 집어들며 얼굴을 감췄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지만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제 전 재산이에요, 제발.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혜린, 미나.
그들이 자랑스럽게 늘어놓던 부와 권력은 한순간에 허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허상 위에 쌓인 오만과 비웃음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의자를 밀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그때도. 지금도 내가 너무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나도 미안해. 괜히 자존심 세우고 잘난 척했어, 지은아. 우리 어렸을 땐 다들 철없었잖아. 정말 잘못했어. 물 끼얹고 그런 말들. 내가 미쳤던 거야, 제발. 순간 스카이라운지 안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믿기 힘든 광경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20년 전에는 나를 구경거리 삼아 웃던 그들이 이제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쁨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긴 세월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는 듯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민호가 내 손을 잡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결정해. 나는 그 순간 오래된 기억 속 어린 나와 마주했습니다. 교실 구석에서 도시락을 꾹꾹 눌러 삼키며 아무 말도 못했던 소녀. 지금 그 소녀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은 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짜 사과는 무릎을 꿇는 게 아니야.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짓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다짐하는 거야. 그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 목소리는 분노도 원망도 담지 않은 채 그저 담담했지만 누구보다 무거웠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과거를 마주할 수 있구나. 차가운 바닥 위에 무릎 꿇은 세 사람의 모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를 비웃던 얼굴들이 이제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은아, 진짜야. 내가 그땐 너무 어렸어.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에 취해서 괜히 잘난 척하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그래, 우리 다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했는지 몰랐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안 할게. 나 정말 후회해. 그때 물 끼얹은 것도, 내 남편 없다고 몰아세운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지은아. 제발.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너무 심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상황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무릎 꿇는 게 먼저가 아니야. 마음이 바뀌어야 해. 그게 없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다 똑같은 거짓말일 뿐이야.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 남아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잃어버릴 것들에 더 집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민호가 직원에게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뒤 한 명의 직원이 다가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펼쳐 보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 당신이 모델로 활동 중인 화장품 브랜드 내일부터 광고 계약을 중단하겠습니다. 윤혜린 씨, 남편분의 회사는 협력업체 목록에서 제외될 겁니다. 최민아 씨, 투자하신 부동산은 개발이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매섭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그건 너무 가혹해요. 저는 그냥 가혹한가요? 제 아내에게 물을 끼얹고 모욕을 주던 건 장난이었다면서요. 하지만 당신들의 행동은 제겐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남편 일까지 망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아무 죄도 없어요.
물론 남편분은 죄가 없죠. 하지만 협력 관계는 회사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와 관계된 사람들이 어떤 신뢰를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안 돼. 내 돈, 내 투자금은 미나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상처를 주던 그들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내 가슴은 오히려 복잡했습니다. 마치 긴 그림자가 걷히는 대신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기분이었죠. 지은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나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잠시 흔들렸지만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얕잡아 본 세상에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였으니까요. 나는 다시 세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릎 꿇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 그게 내 인생을 증명할 거야. 순간 세 사람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아직도 뉘우침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내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그만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카이라운지를 나서는 우리의 뒷모습을 수많은 시선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이 밤이 단순한 동창 모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리라는 걸. 스카이라운지를 나서던 그 밤 나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민호가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순간 오래 묵혀있던 상처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파장이 시작될 것을 예감했죠. 며칠 뒤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무너진 건 수진이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광고 계약 해지 소식이 기사로 뜨자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수진 씨, 죄송하지만 프로그램 출연은 어렵겠습니다. 광고주 측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나는 그 소식을 지인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평생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살던 그녀가 단숨에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녀의 SNS에는 화려한 게시물 대신 변명 같은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것뿐이에요. 더 큰 무대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댓글에는 차가운 반응만 가득했습니다. 다음은 혜린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다니던 건설사가 그룹의 협력업체 명단에서 빠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직접 회사를 관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끝났어. 프로젝트가 다 끊겼어. 업계에서 우리를 외면하고 있어. 나는 그 순간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를 자랑하던 그녀의 손목이 이제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겠죠. 혜린의 집은 곧 팔리고 작은 원룸으로 옮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던 그녀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은 미나였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투자에 거의 전 재산을 걸었지만 개발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땅값이 폭락했습니다. 최소 70% 손실입니다. 부동산 상담사의 말에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 그녀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우연히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SNS에 남아있던 허세 가득한 사진들은 모두 지워지고 피곤함이 묻어나는 얼굴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 그때 나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은아, 요즘 잘 지내? 새 사람 소식 들었지? 응, 들었어. 많이 힘들겠더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물론 그동안 너한테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건 나도 그래. 처음엔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벚꽃잎이 흩날리는 계절이었지만 내 마음은 아직 겨울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동안 많은 걸 가졌지만 결국 사람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죠. 나는 그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용서란 뭘까? 복수 이후에도 남는 건 결국 상처뿐이라면. 민호는 여전히 내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후회하지 마. 넌 내 자리에서 할 말을 했을 뿐이야. 이제 과거에서 벗어날 시간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변할 수 있을까? 따뜻한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 그곳에서 나는 오랜만에 나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웃음소리 가득한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밝고 분주했지만 내 마음은 묘한 고요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마치 오래 묵혀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나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 속에 은은히 번지는 향처럼 지난 시간의 아픔도 이제는 조금씩 감미롭게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수진이, 혜린이, 미나. 그 새 소식은 들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수지는 방송국도 그만뒀다며. 혜리는 작은 원룸으로 옮겼다고 들었어. 미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다지. 맞아,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아직도 허세는 못 버렸지만.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세 사람의 화려했던 과거가 산산이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안타깝긴 해. 정말로 변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넌 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마.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미나였습니다. 편의점 유니폼 차림, 피곤이 묻어나는 얼굴. 그녀는 우리를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나영아. 순간 공기 속에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여기 앉아. 커피 한 잔 마실래? 그녀는 머뭇거리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 정말 미안해 그날. 내가 한 짓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 편의점에서 일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껴 용서해 달라는 말도 쉽게 못하겠더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나야, 진짜 사과는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야. 다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알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내가 잃은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다시는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심을 보았습니다. 아마 아직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겠지만 변화의 씨앗은 틔워진 듯 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늦었지. 오늘 일찍 끝내고 왔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괜찮아. 마침 잘 왔네. 민호는 미나를 보자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움보다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눈짓을 했고 그는 내 마음을 읽은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 같이 먹을까? 좋다.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자. 미나도 같이 갈래? 아니야. 난 일하러 가야 해. 그래도 불러줘서 고마워.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한 뒤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달라질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겠지. 나는 민호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행복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20년 동안 짓눌렸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내 발걸음을 막는 족쇄가 아니라 더 단단히 서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와 화해했고 미래를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벚꽃잎 흩날리는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야. 이렇게 제 20년간의 그림자는 끝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걸 잃었고 누군가는 뒤늦게 깨달음을 얻었지만 저는 이제 과거에 묶이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오래된 상처나 마음속에 묶여있던 그림자가 있나요? 그 그림자를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